자, 블로를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물고기 모양의 블로라는 로고가 뜰 거고요. 여기 보시면 내 프로젝트는 최근에 제가 작업했었던 프로젝트들이 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쵸? 자, 밑에 보면은 새 프로젝트 비디오 GIF 만들기가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선택을 모두 했다면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일단 프로젝트의 제목을 적을 수 있게 뜨는데 이건 간단히 말하면 동영상 제목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클릭해서 간단하게 적어주세요. 뭐 예를 들어 파티면 봄파티라든지 내가 그냥 알아보기 쉽게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 화면 비율인데요. 일단은 유튜브의 사이즈에 맞는 16대 9 사이즈로 화면 비율이 맞춰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내가 인스타에 올릴 거다 하면 1대1 사이즈 또는 유튜브라고 해도 쇼츠 영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인스타에 뭐 스토리라든지 이런 데 올리실 거면 9대 16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배치는 끼움, 채움 가운데 중에 고를 수 있긴 한데요. 영상에 그냥 끼움으로 해서 일단은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누를게요. 그 화면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전의 화면. 이 전에 화면은 넘어갈 때 화면 뜨는 거예요. 사진이 그러니까 사진 선택하고 바로 다음 창이었어요. 사진을 여기서 선택하잖아요. 아이고, 못 보셨구나. 누르고 다음 누르면 이 창이 바로 뜨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오른쪽 하단에 이거. 저는 그럼 다시 선택해야겠네요. 얼른 선택해 볼게요. 사실 선택했었던 거 제가 아직 작업을 하기 전에 닫아버렸다라고 한다면 제일 앞에 프로젝트로 남아있을 거예요. 요거 눌러서 들어가면 이렇게 앞에 다시 창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자, 선택 모두들 하셨다면 일단 플레이해서 볼까요? 저도 이게 16대 9 사이즈로 찍었던 사진들은 아닌지라 아마 편집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진과 동영상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정도의 어떤 영상의 순서들을 다 보았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넣고 싶은 효과들을 이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영상이 너무 길다 할 때는 영상을 자른다든지 컷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자른다라고 한다면 이 영상의 자를 시작 위치에서 끝 위치 부분에 이렇게 일단은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놔야겠죠.
내가 만약 여기까지를 자를 거다, 여기부터를 자를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영상을 터치해 보시면 영상을 수정할 수 있게 떠요. 물론 사진도 터치하면은 사진을 수정할 수 있게 뜹니다. 일단 요 가장자리 이거는 뭐냐면 이 사진이 작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영상에 맞춰서 내가 넓히고 싶다면 이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사진을 원하는 크기만큼 맞출 수가 있어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작게 놓겠다면 이렇게 작게 줄여서 배치할 수도 있고, 만약 회전하겠다면 여기 회전 보이죠? 이렇게 회전해서 내가 영상이나 사진을 회전해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놔볼까 해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장자리에다가 사진을 배치해서 놓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영상 같은 경우 지금 좁게 나왔을 때 넓게 늘리고 싶다면 역시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영상을 넓혀서 두시면 되겠습니다. 플레이해서 보시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내가 만약에 영상의 일부분을 자르겠다라고 한다면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은 후에 여기 보면 처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처음부터라는 건 제일 요 시작부터 늘려서 놓겠다라는 거고, 여기부터는 빨간색 막대가 있는 부분을 시작 위치로 놓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라는 거는 빨간색 막대 기점에서 잘라버리겠다라는 거고, 끝까지는 영상 끝까지 채우겠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서는 제가 이 빨간색 막대 뒤에 있는 약간의 영상을 잘라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막대를 두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이렇게 영상이 살짝 잘린 게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을 어디까지 나타낼 건지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영상이 이렇게 잘리면 앞뒤에 그림들이 다 잘려서 저는 세로 영상인지라 조금 작게 만들고 밑에다가 배경을 까는 걸로 할게요. 만약 이렇게 중간에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놓고 배경을 깔고자 한다면, 배경은 요 밑에 보시면 배경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까만색으로 되어 있지만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라데이션, 패턴, 이미지로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이미지를 골라보겠다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받아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제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이미지를 배경으로 깔아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상이 작더라도 주변이 까맣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내가 꾸민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깔아서 넣거나 아니면 패턴으로 채워 넣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런 패턴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패턴의 모양에 따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좀 알록달록한 패턴이면 너무 정신사납잖아요. 이런 경우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넣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는 대로 배경을 채워 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그림이 16대 9 사이즈가 아닌지라 영상을 채워서 놓게 되면은 가장자리가 너무 다 잘리는 느낌이라서 저는 일단은 배경을 채워 넣는 걸로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완료를 누르는 것과 여기 옆에 체크 2개 있는 걸 누르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릴 건데요. 완료를 누르는 거는 이 피드, 이 지금 하나의 이 영상에만 효과를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상별로 따로따로 설정할 때는 완료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모든 영상이 똑같이 동일하게 이 이미지 배경을 깔아 놓겠다 라고 하는 경우는 옆에 있는 체크를 누르시면은 모든 그 적용한 영상들을 선택해서 여러 영상들에 한꺼번에 설정을 해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밑에 체크 눌러서 모든 영상에 적용해 보면은 일단은 배경이
모든 영상에 이렇게 깔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배경마다 다르게 그렇게 클립들을 설정을 해서 영상을 둘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까만색으로 놓으면 너무 일단은 뭐랄까 잘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될 땐 요런 식으로 영상에다 배경을 넣어가지고 꾸밀 수도 있으시니까 요런 거 참고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로 이때 영상들이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스토리 같은 데 올리려고 찍은 영상들이라 이때 영상이 보통 세로로 되어 있죠. 보통 스토리나 릴스는 세로로 찍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로 영상들을 했던 건데 저는 지금 16대 9로 만들라니까 영상의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일단 배경을 채우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일단 제가 사진 부분을 터치해서 마저 설명을 해볼게요. 만약에 이 사진을 내가 좀 더 길게 시간을 늘려서 재생시키고 싶다면 역시 빨간색 막대를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영상에 보면은 양쪽 끝에 이런 표시가 있죠. 이 표시를 눌러서 끌게 되면은 영상을 길게 또는 짧게 맞추는 것도 가능하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사진의 경우가 보통 이렇게 길이를 조절해서 맞추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아까 크기 변경이나 레이아웃은 봤을 테니까 애니메이션을 보자면 지금 이 사진에 애니메이션을 주고 내가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펼쳐지게 하겠다 하면은 사진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펼쳐지는 애니메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 나올 때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열려지면서 나오게 한다든지 설정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회전해서 나오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 회전하는 시간 또한 위에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1초로 맞춰져 있지만 나는 1.5초간에 얘가 회전해서 나오게 하겠다면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만, 이 사진에만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료 부분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번엔 옆에 있는 특수효과를 설명드릴 건데요. 특수효과는 여러 가지 이런 특수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이나 영상에 이렇게 뭐 4컷으로 나누는 특수효과를 준다든지 3컷으로 나눠서 표시되는 특수효과를 준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자, 지금 저는 사진에다 줬지만 만약 영상에다 이런 특수효과를 주면은 사람이 하나, 둘, 세 명이 같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좀 재미있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기본 레트로, 모션, 분할 등의 다양한 영상들 있으니까 이런 효과들 있으니까 혹시 사용하실 거면 한번 눌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정신없긴 하네요. 그죠? 효과 안 주실 거면 없음 누르시면 효과가 설정되지 않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특수효과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보정과 필터 부분이 있을 건데 보정은요. 간단히 말하면 밝기나 대조, 채도 이런 값들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정 값을 조절을 하셔서 이 사진이 만약 찍은 게 좀 어둡게 나왔다 하면 밝기를 높여준다든지 이렇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제 화면의 차이점은 저는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바일에 결제를 해놓은 유료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물통이 하나도 없이 보일 텐데요. 여러분 거에는 여기 아마 자물통이 잠겨져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쓰실 때 유료로 결제해서 쓰셔야 되는 것들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필터 효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에다가 어떤 분위기 필터를 입힐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사진에 이런 필터 효과를 넣어놓게 되면 약간 분위기 있는 사진을 만들 수가 있죠. 자주 쓰는 필터가 있다면
여기 즐겨찾기를 저장을 해놓게 된다면 다음번에 쓸 때도 그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어서 같은 느낌의 영상들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영상은 사진 색감이 좀 다르고 어떤 영상은 사진 색감이 좀 다르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뭔가 좀 중구난방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럴 때 필터 효과를 만약에 똑같은 필터 효과를 모든 영상에 똑같이 준다라고 한다면 다소 통일된 느낌의 영상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필터 효과를 본인이 좋아하는 필터 효과가 있다면 그런 효과를 씌워가지고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퓨어라는 영상을 선택을 했고요. 이 영상을 퓨어라는 필터를 선택했고 이 필터를 모든 영상에다 다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체크 해서 모두 선택 하면 모두 선택이 됐고 체크 누르면 영상과 사진에 모두 다 퓨어라는 필터가 적용된 채로 나올 거예요. 자, 필터 설명했는데 여기까지 어렵진 않으셨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라는 건데 이 시간은 몇 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초로 맞췄으니까 그 시간에 대한 거고요. 여기서 늘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조절도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라 넘어갈게요. 자, 불투명도. 이거는 사진이나 영상을 흐리게 나타내고 싶을 때 쓰는 효과입니다. 흐리면 배경에 비쳐서 보이겠죠? 보통은 흐림 효과를 여기서 쓰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효과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요. 크로마키. 크로마키도 영상만 놓고 쓰시는 경우는 거의 없기는 해요. 보통 이제 PIP라고 해서 영상이나 사진 위에다가 뭔가 이제 영상이나 사진을 덧붙였을 때 그때는 크로마키를 쓸 수 있을 건데 지금처럼 클립으로 되어 있을 때 크로마키를 썼을 때는 요 배경을 없애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경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일한 색상의 배경을 없애는 거지 지금처럼 이렇게 색깔이 다양한 색상의 배경을 없애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크로마키를 쓰실 때는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영화 촬영할 때요. 영화 배우들은 보통 이제 녹색을 많이 써요. 녹색 화면 위에서 녹색 화면을 뒤에다 깔아놓고 싸우는 장면을 촬영하거나 하거든요. 그럼 그 녹색 화면을 크로마키로 날려버릴 화면인 거예요. 밑에 다른 장면을 넣어놓고 크로마키를 넣게 되면은 크로마키 효과가 멋있게 보이는데요. 이 크로마키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드리면 조금 효율은 없을 것 같고 이후에 제가 크로마키 부분만 따로 설명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블러. 블러는 흐리게 하는 게 블러예요. 그래서 영상을 흐리게 하거나 사진을 흐리게 할 때 쓰는데 별로 쓸 일 없겠죠. 자, 복제의 경우는 이 영상이나 사진을 한 번 더 복제해서 나타낼 때 그때 이제 복제를 쓰시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어떤 소제목 단락에 쓰여지는 어떤 사진이라고 한다면 복제를 해서 중간에 넣어놓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테니까 그럴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체는 이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꾼다든지 할 때 교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사진 부분의 편집에 대해서는 쭉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엔 동영상 부분의 편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는 요 가장자리에서 우리가 늘리거나 줄여서 변경을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만약에 영상을 내가 여기부터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요 앞에를 좀 자르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막대를 자를 위치쯤에 갖다 놓고 여기부터 쓸래? 라고 누르면 이 앞부분이 잘려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설명드렸던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 정도 보시고 배경은 여기 영상 바깥쪽에 배경을 설정할 때 쓴다 라고 했죠? 자, 그리고 얘는 동영상이다 보니까 실제 소리가 나요. 잘 들릴지 모르겠지만 원래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를
음악을 깔을 때 소리가 같이 들리면 소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음소거를 눌러서 소리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다시 누르면 음소거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소리를 다시 꺼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음소거를 할 것까진 아니고 만약에 소리를 조금 줄이고 싶다 라는 개념이라면 그때는 그 옆에 있는 음량을 눌러서 소리를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페이드라는 건 뭐냐면 영상이 점점점 어두웠다가 밝아져서 나오는 게 페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페이드를 넣게 되면 영상 자체가 거의 보이진 않았네요. 페이드를 이용해서 점점점 밝아져서 나오는 그런 게 이제 페이드라는 효과인데 지금 설정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넘어가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디오 분리는 아마 유료 서비스 같은 걸 텐데 오디오를 따로 분리해낼 때 써요. 예를 들어 내가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오디오를 따로 분리해서 써야 될 때 그때 쓰는 거랑 별로 쓸 일은 없어요. 자, 애니메이션은 아까와 같이 영상에도 이런 애니메이션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재밌는 효과들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잡겠다. 이렇게 흐려지면서 또렷하게 잡아주는 게 포커스잖아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고 아까 보셨던 특수 효과를 4분할로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로 자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특수 효과를 넣고자 한다면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영상 자체가 있을 때 분할을 해서 앞뒤의 영상을 잘라요. 그래서 앞의 영상에는 특수 효과를 분할을 넣어가지고 완료를 하면은 앞의 영상에선 분할이 돼서 나올 테고 뒤의 영상은 이렇게 하나로 통합돼서 나올 테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효과로 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수효과 같은 경우도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보정이랑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일단 보정은 밝기나 대조, 채도 등을 내가 영상에서 조절을 할 때 쓰시는 거라면 필터는 필터 효과를 똑같이 입력할 때, 그죠? 그리고 배속이라는 게 아까 이미지랑 달리 들어있기는 해요. 아까 이미지에선 시간으로 들어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미지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하냐 느리게 하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영상의 경우는 빨리 돌리냐 늦게 돌리냐 이런 차이가 있다 보니 배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여기 잘라놓은 이 영상에다가는 배속을 예를 들어 막 2배속을 하겠다 하면은 배속이 2배로 빨라져서 재생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배속이라는 효과를 설정할 수도 있고 불투명도는 흐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아까 이미지에서도 얘기했으니까. 프리즈는 원래는 스틸컷이라 해서 중간에 이제 멈춰져 있는 컷을 생성을 하는 건데 별로 쓸일 없으므로 생략할게요. 그리고 크로마키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후에 설명 따로 드리고요. 블러는 흐리게 하는 거, 역방향은 원래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가끔 보면은 제대로 걸어가는 영상인데 거꾸로 가는 것처럼 만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역방향을 써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이 이렇게 다가오는 영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영상에 다가오는 영상을 역방향으로 돌려버리게 된다면 비디오가 뒤집어져서 반대로 나가는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나머지 복제 교체는 다 똑같아요. 이 영상을 똑같이 또 하나 복제하겠다면 복제인 거고 이 영상 대신 다른 영상을 넣겠다면 교체인 거라서 여기까지 일단은 컷 편집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각각의 영상이나 사진들을 컷 편집을 해보시면서 질문사항을 받을게요.
그리고 질문이 없다면 그 다음에는 화면 전환 효과들을 조금 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연습해 보세요. 혹시 저처럼 영상이 자잘자잘해서 너무 좁아서 편집이 어렵다 하시는 분은 두 손가락으로 영상 여기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늘려보시면은 영상을 크게 볼 수 있으니까, 좀 넓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늘렸다고 해서 영상 자체의 길이가 길어진 건 아니에요. 편집하기 편하게 조정이 됐을 뿐이기 때문에 영상의 속도는 그대로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지금 잠깐 설명하면서 꾸며놓은 영상인데요. 이렇게 4컷으로 뜨고 여기서는 이제 거꾸로 가죠. 이렇게. 나머지는 제가 편집 따로 안 했었고요. 확실히 그냥 올려놓은 영상들보다 뭔가의 편집을 한 영상이 아무래도 조금 더 눈에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앞쪽이 좀 더 눈에 띄었을 거고 뒤에는 그냥 우리가 영상과 사진을 그냥 갖다 붙인 것일 뿐이니까 뭔가 좀 정적이고 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영상을 좀 편집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 컷을 편집하거나 조절을 해서 맞춰주시는 거를 한번 지금 해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이 영상은 영상이 모두 바운스를 주면 좀 그럴 것 같고 이만큼만 분할해서 옆에다가 특수효과 살짝 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요거는 사진인데 너무 길면 재미없을 테니까 줄여서 여기다가 애니메이션을 전체로 해서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주면은 이 영상도 시간 조절해서
참고로 여기 레이아웃이라는 거는 모양새를 우리가 영상에 보면 반절은 다른 영상, 또 반절은 어떤 영상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레이아웃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반은 다른 걸 놓고 또 반은 다른 걸 놓고 이런 식으로 배치할 수 있는 게 레이아웃이에요. 근데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절은 우리가 영상을 채우고 반절은 뭐 글을 쓴다든지 뭐 그림을 채운다든지 이럴 때는 레이아웃을 쓸 수도 있어요. 만약에 효과를 줬는데 잘못 줬다. 그때는 여기가 되돌아가기예요. 그래서 내가 효과 준 거를 이전으로 돌리고 싶을 때 여기서 실행 취소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이 효과가 은근히 좀 거슬리네요. 저는 이거 지울 거예요. 그럼 얘는 요 토막을 지울 거잖아요. 그럼 요 토막을 여기 보시면 또 제거가 있어요. 여기 삭제. 요 앞쪽에 있죠? 요거 누르면 내가 영상 넣었던 거 중에 필요 없는 걸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아, 내가 이거 영상 넣었는데 앞에나 뒤에 다른 영상을 더 추가해서 넣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는요. 일단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죠? 미디어 추가. 여기는 이제 미디어나 사진을 더 추가할 때 써요. 그래서 벨로스톡에 있는 어떤 영상이나 미디어 같은 걸 더 추가해서 넣는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뭐 카운트다운, 인트로 등의 다양한 스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혹시 넣으실 분은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좀 그렇게 이쁘지는 않죠? 막상 보면은. 그래서 그냥 저는 미디어를 따로 선택한다기보단 아마 사진이나 동영상을 추가할 때 이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클립들을 배치할 때 끌어다 배치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눌러서 영상을 끌어다가 다시 이렇게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클립을 길게 눌러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다시 맞춰서 정렬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클립을 동일하게 복제하겠다 하면 복제를 해서 뭐 중간에 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클립에 대해서는 아마 비타보다 조금 더 편하게 돼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열심히 편집 중이실 텐데 질문사항 있으신 거 질문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저는 30분에 이제 음악 들어갈 거예요. 아, 음악이 아니라 효과 들어갈 거예요. 중간에 전환 효과. 자, 여기 장면과 장면 사이를 보시면은 여기 점 보이시죠?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장면을 편집할 수 있게 뜹니다. 기본, 고급, 그래픽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는데요. 저랑 아마 좀 다른 점은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유료 버전이라 아마 더 많이 열려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거에는 자물쇠 잠겨져 있는 것들은 쓰지 않고 고르시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골라보면은 이런 식으로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가 나오고요.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 이렇게 빗금으로 표시가 돼요. 근데 내가 이 영역을 줄이고 싶다면 시간을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얘는 시간 조절이 안 되는 애구나. 일단 둘게요. 그래픽 효과라 그런가 봐요. 페이드 효과 같은 경우 시간 조절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내가 장면 전환되는 부분에 효과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디졸브, 페이드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적용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그래픽 효과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너무 이쁘다 보니까 사게 됐던 그런 계기였거든요. 이런 거 되게 예쁜 효과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산 거예요, 사실.
근데 꼭 그런 것만이 아니더라도 무료 버전에서도 간단하게 페이드나 이런 아래로 닫기, 위로 닫기 등의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그래픽 효과 몇 개는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꾸며주시면 예쁘게 꾸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들을 각각 한번 넣어보세요. 오히려 깔끔한 거는 장면 전환 효과가 너무 다양하게 들어가는 것보다 그냥 깔끔한 기본에서가 더 뭐랄까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효과들 한 번씩 줘보시고 완료 누르도록 할게요. 효과를 고치고 싶을 땐 다시 효과를 터치해 주시고 다른 효과를 고르거나 없음을 눌러서 없애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효과를 넣은 영상도 다시 보여드려 볼게요. 네. 자, 배경음악을 터치해 주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고르시는데요. 눌러서 들어보셔야 돼요, 먼저. 일단 아무 음악이나 이렇게 눌러 들어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음악 들리죠? 마음에 들면은 그 음악을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옆에 보면은 이런 표시들 보이죠? 요거는 즐겨찾기인데요. 나중에 내가 음악을 즐겨찾기에서 골라서 하겠다라고 한다면 즐겨찾기를 눌러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들 저장해 놨던 거에서 선택해서 골라서 넣을 수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배경음악을 일단은 내가 원하는 분위기에 따라서 눌러주시고 해당 음악을 눌러보시면 돼요. 역시 얘는 이제 유료 버전이다 보니까 다 가능한데 무료 버전은 아마 자물쇠 잠가져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피해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 핸드폰에 음악이 있다면은 그 음악을 저장해서 그 음악을 가지고 넣는 것도 가능해요. 다만 우리가 마케팅용으로 쓸 때는 음악의 저작권을 또 생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작권이 있는 일반 대중음 그런 가요 같은 경우는 넣으셔서 친구들 간에 이제 공유하실 때 쓰셔도 괜찮긴 하겠지만 마케팅용으로는 적당하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마케팅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면 여기 이렇게 저작권 무료인 음악들을 활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핸드폰에 옮겨놓고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음악을 골라볼게요. 화면이 안 되는데? 댄스 들어볼까요? 아, 이거 언제 들어봤던 음악 같은 거다. 그쵸? 자, 저는 그럼 이 음악으로 한번 골라볼게요. 그럼 이 음악을 골라서
이제 이 음악을 넣을 거니까 옆에 오른쪽 하단에 V를 누르면 음악이 들어가지겠죠? 그러면 요게는 뭐냐면 음악을 이동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부터 하지 않고 좀 이동해서 하겠다면은 음악을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근데 지금 이렇게요. 끌어서 이동할 수가 있고, 내가 넣고자 하는 위치에다 맞춰서 두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음악이 안 들리고 이 음악을 이동해 놓은 이 위치서부터 음악이 들리겠죠. 이런 식으로. 음악이 잘렸구나. 이게 이동이 된 게 아니라. 얘가 이동인데 이동이 안 먹네요. 지금 얘가 길이가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악이 길어서 조금 잘라내놓고 일단은 이동해 볼게요. 이제 이동되죠? 그럼 앞부분은 제가 음악을 안 넣고요. 5초 지난 다음부터 음악을 넣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음악이 들리죠. 제가 아까 잘랐더니 뒤에가 좀 모자르죠? 늘리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끝날 때쯤 되면은 음악이 줄어들지 않고 끊기다 보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러면 여기 끝에를 페이드를 이용해서 끝부분을 페이드 아웃으로 적어지게 해주면 점점점 음악이 작아지니까 좀 자연스럽게 음악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악을 넣어놓는 게 가능합니다. 혹시 음량이 너무 크다면 밑에 있는 음량을 선택해서 원하는 음량만큼 줄여주시면 돼요. 줄일 건데 늘려졌네. 한 50%로 줄여볼게요. 그럼 소리가 좀 줄었죠? 그래서 동영상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동영상은 내가 이제 강의하는 동영상에 밑에 소리를 잔잔하게 깔고 싶다면 음량을 줄여줘야 될 테고요. 아니면 이제 저렇게 이제 먹고 있는 그런 파티 영상이다 하면은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음악과 소리가 같이 들리면 오히려 좀 소음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상의 소리를 무음으로 두시거나 아니면 음량을 줄여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음악을 한번 넣어 보시고요. 효과음과 음성 녹음은 어렵지 않으니까 중간에 일단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이 소리를 여기쯤에다가 효과음을 넣고 싶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효과음을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박수, 만화, 동물 등의 다양한 효과음들이 많고 여기서 내가 주고 싶은 효과음을 눌러서 설정하시면 돼요. 공포 효과가 뭔지 들어볼게요. 이런 효과. 그러면 저는 그거보다는 만화 효과에서 가볼게요. 보잉, 이 효과로 한번 체크해서 넣어보면 이 위치에 이 효과가 들어가서 나오겠죠?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만약에 여기서도 또 보잉 효과가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그럼 효과음을
얘를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위치쯤에다 복제를 할 거다라는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복제를 하면은 이 보잉 효과가 똑같이 복제가 돼서 들어가니까 중간에 똑같은 효과를 복제해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음성 녹음 또한 가능한데요. 음성 녹음을 터치하고 역시 녹화할 때는 여기 녹화 버튼을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1, 2, 3 얘는 나와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성이 녹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블로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자, 일단 이렇게를 녹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집어넣으면은 이게 이제 녹화가 돼서 영상에 또 들어가시겠죠? 자, 여기 음량이 좀 작다면 음량을 높이면 돼요. 물론 그만큼 잡음도 커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음성을 녹화를 하실 때는 핀 마이크가 있어요. 그 스마트폰에 꽂아서 말할 수 있는 마이크가 있어서 그걸로 하시는 게 좀 더 깔끔할 거고, 아니면은 내 음성을 따로 녹화 그 있잖아요. 뭐라죠? 녹음기로 따로 녹음을 딴 다음에 그거를 합성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든 소리를 높여봤는데 아마 주변의 소리도 커졌을 거라 아마 음질이 좋진 않을 거예요. 소리 커진 건 들리죠? 우리가 이렇게 블로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아까 여기 보니까 파티 영상에 소리가 나네요. 그럼 얘는 음소거를 하면은 소리가 없어지니까 영상에서 거슬리는 소리를 없애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소리 안 나죠? 자, 그래서 지금 본 거는 배경음악, 효과음, 음성 녹음 해서 오디오 탭을 쭉 설명드렸어요. 한번 편집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으로 가서 여기 이제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들 또 설명해 볼게요. 자, 그래픽에서는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티커를 넣고자 하는 위치에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놔요. 그리고 스티커를 누르면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1, 2, 3, 4, 5, 6, 7, 8, ABC 같은 스티커들도 있고요. 기본 스티커, 뭐 지칭 포인트 스티커 등의 다양한 스티커들이 많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이런 고양이 손으로 터치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져다 넣고요. 여기다가 이따가 뭐 글씨를 쓴다든지 해서 연결하려고요. 그래서 스티커가 여기까지 나오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영역만 좀 맞춰 놓을게요. 클릭하고 얘가 회전하는 것처럼 나오게 할 거라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회전을 먼저 했구나. 여기서부터 나오게 하자. 스티커를 여기부터로 누르면 여기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클릭 이렇게. 자, 그 다음 프레임은 테두리예요. 그래서 이런 테두리 효과, 프레임 효과를 넣고자 한다면 원하시는 프레임 효과를 선택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프레임 효과를 넣으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넣고 싶다면 처음부터를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르면 저기 영상 끝까지 이 프레임이 씌워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계속 씌워 놓을 수도 있고요. 영상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 보이죠? 템플릿은 어떤 형식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뭐 반짝반짝이는 효과라든지 이런 효과들을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템플릿을 넣고자 하는 부분을
제가 여기다가 한번 템플릿 써볼게요. 여기 사진 있는 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템플릿 그래서 효과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효과가 적용돼서 이렇게 나오겠죠? 반짝반짝이는 효과를 그 다음에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렇게 넣고 완료하시면은 그 위치에 이렇게 템플릿 효과가 들어가서 꾸며지게 되죠. 길이는 여기까지 주고 싶으니까 여기서 길이를 여기까지로 늘리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를 눌러서 늘려주시면은 여기까지 템플릿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완료하시면 되죠. 이 템플릿은 여기 이 그림 있는 데까지 나오게 할 거니까 빨간색 바를 맞춰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그림 있는 데까지만 딱 템플릿이 적용돼서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영상 자체의 효과를 넣을 때 쓰시는 걸 템플릿이라고 합니다. 자, 스티커 프레임 템플릿 한 번씩 설정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들어갈 거예요. 지금 자, 글자를 눌러보면은 글자, 라벨, 자막이 있어요. 자, 일단 글자를 넣을 위치에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가져다 둡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빙그릇 돈 이후, 즉 여기 고양이 발톱 나오는 이 무렵쯤에다가 일단은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놨는데요. 여기 내가 만약에 글자를 넣겠다면 글자를 이렇게 눌러서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글자에 전체 보시면 되게 다양한 효과들이 많아요. 기본 크리스마스에서 레이아웃이 다양하게 있고 이런 레이아웃 중에 마음에 드는 레이아웃이 있으면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으로 저는 골라볼게요. 기본의 텍스트 요걸로.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효과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텍스트 히어라는 글자를 편집하려면 편집으로 가면 돼요. 그럼 글자를 써서 고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할로윈 파티라고 제가 그냥 적었는데 이 글자를 위에다가 가운데쯤에 놓겠다.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크기 조절이나 회전 또한 가능하니까 마음에 드는 위치로 배치해서 두시면 됩니다. 지금 고양이 발톱 있는 이 위치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글씨가 단순하니까 폰트로 가면은 여러 가지 글씨 폰트들이 있어요. 무료 폰트들이 많아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고르시면 돼요. 옆에 있는 거는 제가 폰트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그냥 골라놨던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서 마음에 드는 폰트가 있으면 눌러주시면 됩니다. 한글 폰트는 한글로 적혀 있을 거니까 보시면서 이 폰트 이쁘겠다 하면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마 적용이 돼서 이쁘게 글씨가 바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체크해두면 즐겨찾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을 때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완료. 자, 저는 이 할로윈 파티라는 글자를 고양이 발톱이 사라지는 위치까지만 놓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고양이 발톱이 사라지는 이 위치쯤으로 이렇게 빨간색 바를 가져다 놓은 다음에 여기까지를 누르면 여기까지로 딱 세팅이 되죠. 글자 크기는 아까 늘려서 조절해 봤지만 여기서 조절도 가능합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는 안 되지만 유료 버전은 한 글자 한 글자마다의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실제 그럴 일이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그냥 뭐 버전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지 저는 안 쓰는 기능이라 저도 전체적으로 글자를 바꾸지 한 글자만 크게 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자, 서식. 서식에서도 색깔별로 넣을 수 있는 건 아마 유료 버전일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무료 버전에서는 색깔을 전체 바꾸는 건 상관없어요. 그라데이션이나 패턴으로도 넣을 수가 있으시니까 혹시 내가 그라데이션으로 글자를 넣겠다 하신다면은 그라디언트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르셔도 되실 거예요. 또는 패턴으로 넣어서 이렇게 꾸며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패턴이나 그라데이션 좀 정신없다 싶으면 저는 그냥 색상이 낫지 않을까 생각은 해요. 색상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더 다양한 색상을 원하시면 플러스를 눌러서 색깔을 고를 수 있으시니까 색깔도 되게 다양하게 팔레트 또는 피커 중에서 또는 슬라이더 중에서 선택도 가능합니다. 팔레트가 제일 편한 것 같기는 해요. 피커나. 피커도 포토샵 혹시 다뤄보시는 좀 비슷하게 생긴 거 알죠? 이렇게 색깔을 내가 원하는 색깔 부분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색깔이 찍어지거든요. 그래서 완료하시면은 색감이 이렇게 나오니까 피커도 어렵지 않죠. 자, 글자의 외곽선을 바꾸겠다. 이때는 이제 외곽선 색상을 조절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외곽선의 색깔을 내가 만약에 흰색으로 놓겠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흰색을 그냥 골라주시면 흰색으로 외곽선 색깔을 넣을 수가 있겠죠? 이게 흰색이 아니었네. 이건가요? 만약에 글자 배경을 넣겠다. 그럼 배경인데 배경은 좀 배기 싫은 것 같아서 없앨게요. 요거는 그림자예요. 그래서 글씨에다가 그림자 효과를 넣겠다. 이런 것도 가능하고 색상이나 각도, 흐림 효과를 설정해서 그림자가 어느 정도 보이게 할 것인지 이런 조절도 가능합니다. 안 넣을 거면은 그림자를 각도를 다시 없애서 그림자를 없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되돌리기 하면은 다시 실행 취소가 되니까 그렇게 없앨 수도 있어요. 강조에서는 기울기, 굵게, 밑줄 이런 것들인데 밑줄을 긋겠다면 밑줄을 한꺼번에 그을 수도 있고 밑줄을 풀 수도 있어요. 물론 유료 버전은 아까 얘기했듯이 몇 글자만 선택해서 밑줄을 긋는다든지 이럴 수가 있는 건데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저도 많이 안 써요. 간격, 글자 간격을 조절할 때 자간을 조절하거나 행간을 조절해서 글자의 간격을 띄워주거나 붙여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외곽선에 들어있고요. 두께가 너무 두껍다면 두께를 얇게 해서도 넣을 수 있으시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글자를 이렇게 한번 넣어봤는데요. 제가 요거를 지금 말씀을 쭉 드리면서 서식이랑 각각 꾸미는 효과들을 넣어봤어요. 아까 애니메이션 똑같아요. 얘를 뭐 확대를 하겠다. 그럼 뭐 이렇게 확대를 하게 설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끝날 때 애니메이션을 끝부분에서는 축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완료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돼서 나오다가 축소가 돼서 들어가죠. 이렇게 영상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을 수도 있고요. 특수 효과를 이용해서 글자 자체에 이렇게 어떤 뭐 효과를 넣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이거는 잘 쓰진 않아서 이런 효과도 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타입 툴 한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으실 거니까 한번 꾸며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할로윈 파티 적고 여기 중간에 이 부분서부터는 또 이제 다른 글자를 또 적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사글을 적겠다라고 할 때 또 글자를 누르겠죠. 그러고 기본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 형태를 눌러주시고요. 글자를 쓸 건데 글자가 크죠? 그러면 얘를 줄여서 적당하게 배치하고 이 정도로 둘까요? 그러고 체크. 그 다음 이 글자가 나올 부분에 물론 요 막대로 움직여도 되고 빨간색 막대로 조절해서 여기까지 눌러도 돼요. 이만큼에 놓겠다 설정하고 편집.
그러고 글자를 바꾸면 되죠. 만약 이렇게 해서 글자를 넣겠다 해서 넣고, 아까 얘기했듯이 폰트가 너무 단조로우니까 폰트에 가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고르면 폰트가 바뀌었죠. 글자의 색깔이나 이런 걸 바꿀 땐 이제 글자의 서식으로 가서 바꾸시는 거예요. 저는 색깔을 그냥 노란색으로 완료해 놓을게요. 자, 완료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쓰여지고요. 제가 이 위치에서 또 글씨를 쓰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랑 똑같은 서식의 글자를 또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글자 편집에서 빨간색 바는 내가 그 다음 적을 위치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여기 보면 복사 있어요. 여기 복제. 그러면 이 아까 텍스트가 여기 똑같이 복제가 되고 이거를 이제 편집을 하면 되겠죠? 편집. 해서 이렇게 넣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어서 또 글씨를 쓰고 싶으면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놔요. 그리고 아까 요 끝에 보면 또 복제 있었죠. 왜냐면 서식을 그대로 똑같이 가져올 거니까 이렇게 복제를 해서 다시 여기 앞쪽에 편집 눌러서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하고 또 내가 글씨 적고 싶은 부분에 또 이렇게 갖다 놓고 빨간색 갖다 놨죠. 다시 얘를 이쪽으로 당겨요. 그리고 복제를 눌러서 여기 복제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쫙 당겨서 편집하고 또 글씨 쓰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적고 완료.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여기다 적었으니까 여기 봐야겠구나. 글씨 나오고 들어가고 음악 나오고 멘트가 이렇게 나오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성이 녹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블로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뭐 이런 내용들. 예, 뒷부분도 원래는 더 멘트를 넣어야겠지만 지금은 일단 요거 말고도 라벨과 자막을 설명드릴 거라서 일단 여기까지 넣고요. 여기서부터 라벨을 또 설명해 볼게요. 자, 라벨은 마찬가지로 빨간색 바를 갖다 놓고 라벨을 눌러요. 글자랑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꾸며져 있는 글자인 거예요. 뭐 노트, 태그, 제목 등의 모양들이 꾸며져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태그로 해서 뭐 두 번 탭하기 요거로 만들겠다. 이렇게 눌러서 여기다가 뭘 적어서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런 거는 어때요? 장소를 표시할 때 좀 괜찮겠죠? 제목에 가보면 이런 식의 어떤 표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도 있어요. 모양이 되게 다양하니까
보통 이제 제목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라벨을 쓰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제가 이 모양을 이용해서 만들게요. 그러고 체크하면은 이게 이제 들어가고, 얘 크기가 너무 크다면 적당하게 조절해서 이렇게 위치도 맞추고 조절해서 두시면 되겠죠. 얘도 처음 위치 끝 위치 설정을 하는데 저는 여기까지만 나오게 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장면 전환되는 위치. 여기까지로 놓고 여기까지를 누르면 이렇게 잘릴 거고, 이 두 번 탭하기라는 글씨를 고칠 거니까 편집. 그리고 여기다가 글씨를 적으면 되겠죠. 친구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땡땡포차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폰트에다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글씨 골라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불투명도나 애니메이션, 배속 같은 것들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효과를 집어넣는 게 가능하시니까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라벨 들어간 게 보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블루로 이거 애니메이션은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보여서 애니메이션은 그냥 없앨게요. 없애려면은 없음.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없어진 상태겠죠? 없음을 했는데 애니메이션 전체에서 없음. 지금 시작에서 없음을 눌러서 적용 안 됐었고요. 이제 없어졌을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자막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빨간색 막대를 갖다 놓고 자막을 누르시면 돼요. 요런 자막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인터뷰 같은 거 적을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에 이제 간단한 소개 적을 때 요럴 때 쓰시기 좋은 자막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런 걸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고 체크. 이렇게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이렇게 갖다 놓고요. 요쯤에서 없앨게요. 여기서 넘어갔다. 이게 마우스로 움직이려니 좀 힘들어서 저는 손으로 이렇게 움직일게요. 자, 여기까지 할 거면 여기까지 하고 여기다가 편집. 그리고 여기 적으시면은 글씨가 적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인터뷰 같은 걸 적는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글자 라벨 자막까지 설명드렸고요. 적용해 보시면서 질문을 받을게요. 딱히 질문이 없으면 이어서 PIP와 효과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지금 시간이 39분이니까 저희가 요거 글자 넣는 거는 그러면 45분까지 하죠. 45분까지 작성하시고 45분부터 나머지 시간에 PIP와 효과 같이 설명하고 추출까지 할게요.
그대로 남아있죠? 지금 설명드릴 게 아니니까. 자, 이번엔 PI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프로그램들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예를 들어 뭐 무땡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해당 프로그램이 이렇게 위에 로고 같은 게 나와 있는 걸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다른 사람이 써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영상이라는 거를 일단은 각인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저번 시간에 이용했던 미리 캔버스로 로고 만들었었던 거 있죠. 아마 채널 만들 때 로고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여기 이미지에다 로고로 여기 조그만하게 넣으려고 해요. 로고는 샌드애니어로 미리 가져왔어요. 좀 전에 아마 가져오는 거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제 녹화로는 뜨진 않아서. 자, 일단 여기 이미지로 가면은 여기 아까 전에 가져온 사진 보이죠? 이 사진을 선택을 하고 이 사진의 크기를 적당하게 조절을 합니다. 좀 작게 들어가게 할 거니까 작게 맞추고 위치도 옮겨 놓을게요. 딴 게 움직였어요. 일단 어느 정도 크기가 큰 상태로 옮겨야 움직이기 편하겠네요. 이게 한 가지 불편한 게 어플이다 보니까 손가락이 굵은 게 문제네. 네, 저는 노트기 때문에 사실 펜을 쓰면 되기는 하거든요. 손으로 하려니까 조금 갖다 놓기 좀 불편하긴 하네요. 줄여가지고 배치하기가. 안 되겠어요. 펜을 좀 쓸게요. 펜이 있으면 좀 세밀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노트 시리즈를 쓰시는 분은 펜으로 맞추시면 되고, 노트 시리즈가 아닌 분은 왜 스마트폰 펜 있잖아요. 시중에 파는 거, 그걸로 맞추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로고를 넣어놓고 이 로고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로고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로고가 이 위치에서 보이게 되겠죠? 만약에 너무 진하게 들어가는 게 싫다라고 한다면 불투명도를 조금 낮춰서 넣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완료하면은 계속해서 이 부분에 로고가 들어가 있겠죠? 혹시 로고가 좀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하신다면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전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바운스 효과 같은 걸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 얘가 퉁퉁 튀니까 좀 많이 줘볼까요? 중간중간 이게 퉁퉁 이렇게 천천히 뛰거든요. 그러면 눈에 좀 띄긴 하겠죠. 그쵸? 이런 효과를 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인 효과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만약에 쓴다면 그냥 없음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시 바운스 효과 같은 걸 넣고 싶으시면은 넣으셔서 로고가 좀 중간중간에 튀게 보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GIF는 뭐냐면 움직이는 짤방 사진을 GIF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GIF를 만약 누르면 이런 내가 가지고 있는 GIF 사진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블로 스톡에 있는 GIF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GIF 한번 넣어보면 이게 움직이는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선택해서 이거 말고 딴 걸로 할까? 움자를 이렇게 해서 중간에 넣고 내가 원하는 데다 이렇게 끌어다가 배치해서 놓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영상은 아니지만 움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뭔가 좀 재밌어 보이긴 하죠. 자, 비디오는 아마 자물통이 잠겨져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비디오는 비디오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비디오 안에서 다른 비디오가 재생이 되는 게 여기 있는 이런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다른 비디오 하나 넣어볼게요. 하필 긴 건가 보다. 짧은 걸로 넣어볼게요. 이거는 비디오거든요. 그러면 비디오 영상 안에 다른 비디오 영상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유료 이미지, 유료 부분의 서비스인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아, 기왕에 비디오 넣을 거 크로마키 영상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러면 크로마키도 같이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런 영상 보신 적 있으세요? 떴나? 지금? 떴나요? 지금 보면은 이 배우가 여기 보면은 색깔이 녹색 배경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고, 하필 가려지네. 다른 위치에서 놓을게요. 얘가 지금 누잇을 하는데 여기가 하필 그래픽 효과가 있는 데라서 이 뒤에다가 놓고 한번 보자. 얘를 좀 잘라내버리자. 그럼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그래픽 효과가 없었죠? 여기다 놓고 한번 보죠. 여기부터 해서 보면은 아마 사람이 보이니까 여기부터. 그러면 이 배우가 이렇게 나타나서 여기서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거리고 이렇게 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배우가 배경이 녹색으로 단일 톤이죠. 이랬을 때 쓰는 게 바로 크로마키예요. 크로마키로 여기 있는 녹색 배경을 없애겠다. 이렇게 녹색에 맞춰주시면은 녹색 배경이 사라지죠. 그래서 채도나 밝기 값을 조절해서 녹색 배경을 없애보면은 마치 이 사람이 원래부터 여기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가져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영화에서 나타내는 크로마키 효과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 배우들이 보통은 저렇게 녹색 배경에서 막 촬영을 하거든요. 그럼 녹색 배경을 나중에 다른 영상과 저렇게 합성하면서 없애는 거예요. 졸리세요? 졸리면 안 되는데. 네, 그렇게 해서 넣는 그런 효과도 가능합니다. 자, 효과에서는요, 필터, 특수효과, 모자이크 이렇게가 있는데, 필터는 필터 효과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구간에만 필터 효과를 넣거나 아니면 전체 구간의 필터 효과를 여기서 넣을 수도 있고요. 특수효과 또한 내가 어떤 특수효과를 효과 자체를 아까는 필드 자체에다가 넣었잖아요. 클립들에다가 넣지 않고 어느 구간에다 특수효과를 넣을 때 그때 쓰는 거고요. 모자이크 같은 경우는 모자이크 효과예요. 그래서 얼굴을 뭐 가려주고 싶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얼굴이 있는 데서 가리는 그런 효과가 바로 모자이크 효과라고 합니다. 또는 뭐 얼굴만이 아니라 어떤 중요 정보가 있는 부분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어쨌든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할게요. 어차피 다 했어요. 이제 어차피 끝나야 가니까 여기 이제 추출하기 눌러서 추출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추출할 거냐 나오는데, 얘가 또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원래 저화질이나 뭐 이런 정도로 보통 무료 버전은 낮은 화질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유료 버전이 아님에도 고화질에서 받을 수 있도록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추출하실 때 무료 버전의 경우는 광고 한 편이 보입니다. 근데 유료 버전은 광고가 안 나와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지금 어쨌든 비디오 만드는 중 이게 끝나게 되면은 갤러리 안에 비디오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 바로 올리시거나 아니면은 뭐 톡으로 보내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 됐어요. 자, 요게 지금 다 만들어진 화면인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음성이 녹화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블로로 영상 편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 어렵진 않으시죠? 끊기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잘 나오죠?